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오랜 세월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갑작스레 결혼식 초대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몇 년간 소식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경조사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얼굴만 몇 번 본 사이인데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날아오는 것처럼요. 한 분은 경조사비로만 1,000만 원 가까이 썼지만 정작 그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경조사비가 그저 돈을 걷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지인의 결혼식에 2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자신의 경조사에서는 그 지인이 5만 원만 내고 갔다며 씁쓸함을 느꼈다고도 하죠. 또 최근엔 서울의 어느 장례식장에 조의금을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은퇴 후 경조사비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60대 김 씨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전해온 옛 친구 덕에 주말을 맞아 경조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죠. 20년 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친구는 반가움에 예전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엔 결혼식에 꼭 와달라는 부탁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식 결혼식은 부모 인맥이 정말 중요하잖아. 돈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와줘. 김 씨는 은퇴도 했고 시간도 넉넉한 데다 한때 좋아했던 친구라며 흔쾌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그 친구는 외모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 인기도 많았던 김 씨가 존경하던 친구였죠. 김 씨는 이 친구가 예전부터 무엇을 하든 잘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뢰감도 오래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정작 친구는 김 씨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청첩장을 보내긴 했지만 답장도 없었고 김 씨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김 씨는 요즘 결혼식 식사비도 만만치 않다며 10만 원 정도 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단번에 반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기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는데 왜 10만 원씩이나 해? 우리도 이제 지출 줄여야 해. 아내의 말에 김 씨는 아내 눈치를 보며 1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사실 김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했지만 막상 은퇴한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조사 후 식사나 따뜻한 인사도 오갔지만 이제는 참석해도 아무 연락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회사에서 자리를 지킬 때는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적도 있어 명절 아침에도 직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하곤 했는데 이제는 눈 인사조차 드물었습니다. 작년에는 김 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직원 몇 명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럴 때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라는 옛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럴 때면 아내도 한마디 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자기만 생각하더라.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부모님 상 치르고 나면 모임도 잘 안 나오잖아. 외로움을 느끼던 차에 친구의 전화는 김 씨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친구는 영씨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며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김 씨도 먼 길 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동창들이 많이 올 거라 예상했지만 아는 얼굴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김 씨가 경철이랑 규식이는 왜 안 왔냐? 고 묻자 친구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오진 못하고 축의금만 보냈어. 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사이에 약간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에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며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친구는 근사하게 한번 대접하고 싶다 며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 씨를 맞았습니다. 김 씨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친구가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이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 대화를 나누던 중 김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 없던 시절부터 알던 사이인데 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었잖아. 그러자 친구는 경철한테 물어봤지. 근데 퇴직했다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며 김 씨의 근황을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약간 의아해진 김 씨는 이제 뭐 계획 세워야지 라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었고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갈지 걱정이 많았던 차였습니다. 그런 김 씨의 상황을 눈치챘는지 친구는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투로 아는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인데 평당 30만 원 하는 야산이 있어. 이게 너만 아는 고급 정보야. 라며 귓속말하듯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단지 근처라 4-6년 내에 개발이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친구의 의도를 바로 간파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김 씨는 학창시절 사람을 잘 믿어 여러 번 속아온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기에 친구의 제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자 생각해볼게 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놓치면 안 돼. 우선 계약금이라도 넣어둬 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싶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대답을 피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김 씨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가치가 낮은 땅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비싼 값에 넘기는 수법으로 개발이 되면 몇 배의 수익이 날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친구는 한번 가볍게 제안한 후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듯 더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이 친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던 이런 사기 수법을 보며 설마 누가 속을까라고 생각했던 김 씨였지만 막상 현실에서 경험해보니 욕심이 앞서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어차피 경제권은 아내가 갖고 있어서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라며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너 아내한테 휘둘리고 사냐?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야지 라며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김 씨가 투자할 거라고 확신하고 값비싼 음식을 샀는데 김 씨가 선뜻 넘어오지 않자 보니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술이 점점 들어가자 친구는 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진짜 좋은 정보 알려줬더니 사람 쉽게 보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씨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와 더 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먹은 음식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창배 만났었냐? 그 자식이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 그제야 김 씨는 창배가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술집 여자라는 둥, 자식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겁니다. 김 씨는 황당했지만 유치한 일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창배는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사는 동네까지 찾아와 음식점이나 가게에 김 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김 씨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도 주인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뒤로는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더라 며 김 씨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김 씨는 마치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시로 일관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죠. 그래서 곧바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그 친구의 소문과 과거 행적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이미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현재 고소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야, 들었어? 경찰도 그 친구 말 듣고 땅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하고 집에서 쫓겨났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며칠 뒤 열리는 동창회에 그 친구가 나올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이번엔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고 동창회에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 친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김 씨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보고 싶다, 만나자 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후 잠적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동창회에서도 그 친구는 태연하게 나타나 자기가 차고 있는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자랑하며 동창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명품이야. 이렇게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하며 명품과 스마트폰 등을 싸게 사들여 다시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구슬렸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가 동창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기에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들어오자 사기꾼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씨가 웬일이야? 좀 자주 얼굴을 보여줘야지. 다른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 친구는 김 씨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있는 친구가 과연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사기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모임은 부부 동반 자리라 옆에 그의 아내처럼 보이는 여성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헛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거 경찰이랑 규식이한테 사기쳐서 산 시계 아니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야, 너네도 그에게 땅 투자하라고 연락받지 않았어? 라며 김 씨는 모임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수집한 녹음 파일을 틀어주며 현재 그 친구가 재판 중이라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그제서야 사기꾼 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죽고 싶어? 라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학창시절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 유도와 합기도를 꾸준히 수련해왔습니다. 더 이상 왜소하지 않았던 김 씨는 친구의 키를 앞세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숨에 업어치기로 친구를 제 앞에 바닥에 눕혔습니다. 순식간에 음식물로 범벅이 된 그 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김 씨는 이미 그가 전과가 있어 신고조차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폭로 덕분에 다른 친구들은 사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가 사실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동창회에 함께 온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유부남임에도 독신이라고 속여 여자를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여성으로부터 추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친구는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으며 피해 여성이 결혼 신고를 미루는 이유를 캐묻자 통장 잔고가 10억 원 있는 것처럼 꾸미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해 자신을 미혼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그의 재산은 압류당했으며 마침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김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 덕분에 정말 당할 뻔했어. 저런 인간을 우리가 몰랐다니. 김 씨의 행동 덕분에 그 친구의 사기 행각에 대한 소문이 다시 퍼지면서 김 씨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이제 모르는 번호나 오래간만에 걸려오는 친구의 연락은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어떤 기대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김 씨는 어쩌면 과거를 그리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끔 오래간만에 걸려오는 친구들의 전화는 대부분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김 씨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받지 않던 친구들이 이제는 김 씨에게 뭔가 기대며 연락을 해왔죠. 김 씨는 이제 웬만한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친했던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나섰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김 씨는 또 한 번 인간의 욕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보험금과 보상금으로 몇억 원이 나왔는데 친구의 아내는 그 돈으로 남겨진 새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친척들이 몰려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김 씨는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돈 욕심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이 인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이 생겼다는 소식만 들리면 마치 하이에나처럼 몰려드는구나 하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홀로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남을 위해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동네를 산책하던 김 씨가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세일 중이라는 광고를 보고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고 싶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무인 주문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김 씨도 예전부터 컴퓨터를 다뤄봤기에 자신 있게 주문을 시도해보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직관적이지 않고 자꾸 추가 주문을 유도하는 창이 뜨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여러 번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김 씨 뒤로 줄이 길어지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한 젊은이가 한숨을 쉬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더군요. 김 씨는 괜찮다 라고 답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젊은 사람 눈에는 무인 주문기 앞에서 헤매는 김 씨가 그저 나이든 어르신으로 보였겠죠. 김 씨는 문득 자신의 반영된 모습을 가게 유리창에 비추어 보니 낯설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건가 싶어 씁쓸해졌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받았던 존중과 대우는 이제 남은 일생엔 없을 거라 생각하니 어느새 자신도 점점 그 현실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경조사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가까운 혈육이 아니면 얼굴을 비추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은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인간관계는 대부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전처럼 기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큰 실망을 겪기 쉽죠. 많은 이들이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나 가족조차도 연락이 드물다는 현실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하고 이기적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가도 결국 나는 홀로 남게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조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면 각자의 욕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겠죠. 경조사에 발벗고 나서봤자 정작 내 경조사에는 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큰 기대 없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마음 정도로만 보러 가면 됩니다. 인간관계의 정답은 없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멀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하고 평온한 여생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